안녕하세요. 원광아동 상담센터 소장 이지선입니다. 사이퍼메스 상담연구소 대표 손정아입니다. 앞에 설명해 주신 산만한 아이와 관련된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숙제하는 시간이 아이가 너무 이제 긴데 처음에는 엄마가 어르고 달래가면서 숙제를 하도록 하지만 너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화를 내게 되고 아이는 울면서 숙제를 마치곤 합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마음 먹고 하면 금방 끝낼 분량을 두세 시간 동안 아이랑 실랑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 끝내고 나면 아이도 엄마도 이제 지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아이를 좀 도와줘야 될까요? 네, 이런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적은 분량이고 아이가 쉽게 끝낼 수 있는 거지만 아이는 아직 많이 배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덧셈을 해도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드리면 아니 아이가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는 매우 잘하고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계속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아직 그냥 잘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마스터하고 완전히 다 끝내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 또 뭐가 있냐면 그런데 아이가 하기 싫은 게 또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머니께서 해 주셔야 하는 일은 아 네가 이거 푸는 게 힘들구나. 이거 하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숙제여서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좀 달래도 주시고 그러면 엄마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걸 제안을 한다. 어떠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 아이가 해야 할 분량들을 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생각에 10분이면 끝낼 분량이다라고 하면 엄마 마음에 한 3분이면 요 정도는 하겠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전체 분량에서 가장까지는 그렇지만 좀 적은 분량만 먼저 제시를 해서 일단 이것만 해볼까 하고 아이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는 정말 이만큼을 다 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먼저 해볼까 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슬쩍 조금 약간의 노력을 들여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했다. 너무 잘하는구나. 이렇게 잘했구나. 막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금기어가 있어요.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걸 왜 안 했니 이제까지. 이건 금기어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이는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안 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엄마가 요만큼 하라고 내줬는데 이거를 다 했네. 칭찬해 주시고 힘들었지? 뭐 좀 먹을까? 좀 쉴까?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나 잘한 거 막 이제 막 뽐내고 막 이제 이런 거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만큼 남았는데 조금 쉬었다가 뭐 몇 분에 혹은 뭐 몇 분 있다가 요만큼만 더 해보자 해서 또 작은 양을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작은 양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슬쩍슬쩍 해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구나 해서 내가 잘 하지 못했던 것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것은 조절 능력을 기르게 되는 그런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많이 이제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맞벌이라서 아이가 낮에 외가에서 지내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데리고 저녁에 이제 오는데 학원 숙제도 있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문제집도 있어서 집에서 엄마를 만나기 전에 외가에서 미리미리 숙제를 해놓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엄마도 퇴근하고 와서 잘 때까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아이랑 놀아도 주고 싶고 아이랑 얘기도 하고 싶은데 혹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혼내는 사람으로 기억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 되게 많으시고요.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이 나도 퇴근하고 오면
아이랑 즐겁게 놀고 싶다. 아이랑 놀 시간이 없다. 그런데 퇴근하고 와서 애랑 숙제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노는 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이들과 좀 더 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는 외갓집에서 계속 숙제하라는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신 엄마가 아빠가 또 숙제하라고 막 하니까 하루 종일 내가 들은 말은 숙제하라는 얘기, 공부하라는 얘기, 이 얘기밖에 듣지 않은 거죠. 아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갓집에서 그냥 놀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네. 숙제는 언제 해요? 엄마랑 하면 돼요. 엄마가 그럼 저는 공부만 시키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을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시간도 엄마가 나를 숙제를 도와주고 나를 관심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나의 숙제를 도와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엄마가 나를 숙제를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량을 나눈다든지 칭찬을 많이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너 이게 너무 힘들면 일단 2분만 열심히 해볼까? 이렇게 시간을 쪼갤 수도 있어요. 2분만 열심히 하면 애가 문제를 더 풀려고 한다거나 숙제를 더 하려고 하는데 2분이 지났어. 그러면 아니 하지마. 2분이 지났어. 먼저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놀이처럼. 네, 그러면 이게 숙제하는 시간이 참 즐겁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숙제를 빨리 또 끝낼 수도 있고 엄마가 나를 되게 즐겁게 해주니까 엄마랑 숙제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숙제를 시켜주는 것,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숙제를 시켜주는 것이 나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일이 될까 봐 너무 걱정하시는데 그 시간을 즐겁게 해주시고 네, 아이는 외갓집에서 뭐 한다고요? 놀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요. 외갓집에서 놀고 집에 오면 엄마랑 숙제하면서 또 놀고 이러니까 그러면 아이가 되게 행복해지고 네, 그럼 자존감도 높아지고 어차피 외가에서 아이 스스로 할머니가 시켜서 하지 않는 아이라면 압박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하게 노는 시간으로 아이한테 마음 편하게 주고 집에서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을 공부를 푸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심을 주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으로 이용하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것도 즐거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산만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고민들을 보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먼저 유념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시간 안에 단정한 자세로 그리고 집중력 있게 해야 하는 그런 아이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기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도한 기대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훨씬 더 부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성취할 수 있게 분량을 나눠주신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절해 주신다거나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충분히 칭찬해 주시는 것, 이것을 유념해 주시면 아마 산만한 자녀와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팁을 많이 얻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발달의 속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또 산만함의 정도도 아이들마다 다르고 제각기 다른데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기대가 높거나 아이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시게 되면 이제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시는 마음을 이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돼야 되고 이해를 하시려면 많은 시간을 그래도 되도록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잘 관찰하고 놀이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도서관 구독 많이 해주세요.